자, 소부생님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요. 여러분 그 문제집 있죠? 지금 여기 보면 EBS 방송 교재인데요. 여기 공인중개사 예상 문제집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집을 가지고요. 지금부터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페이지를 어디를 펴시면 되냐면요. 저기 보시면 페이지요. 10페이지 있죠? 10페이지를 한번 펴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법률행위 총설이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요. 문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요. 전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이론을 처음에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론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이론하고 어떻게 매칭이 잘 될 것인지 그리고 이 한 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공중개사 시험에서 적어도 75점 이상을 맞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지금부터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집을 한 권을 풀고 나면은요, 여러분의 실력이요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의 어떤 수준하고는요 전혀 다르게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이요 확장되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실력이 좀 더 고급화되고 이렇게 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파트 1 해가지고 민법 총칙이라고 되어 있죠. 자, 법령의 총설 보시면 다음 중 권리의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을 묻는 것이냐? 그럼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이것은요, 그것은 승계 취득하고 비교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여기서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것, 이 말의 뜻은 승계 취득이 아닌 것은 이것을 묻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승계 취득이라는 것은 뭐겠냐? 그것은 이전적 승계하고요.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특히 이 설정적 승계는 소유권에다가 뭐를 한다? 제한물권. 특히 제한물권 중에서도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 세 가지죠. 저당권을 잡는 것을 설정이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의 제한물권을 설정한다. 이렇게요. 자, 이전적은요. 특정 승계하고요. 뭐가 있다? 포괄 승계 이렇게 있죠. 특정 승계는 매매, 교환, 증여, 경매가 있고 포괄 승계는 상속, 그 다음에 해사, 합병, 포괄, 유증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승계 취득이고요. 이것이 아닌 것, 그걸 묻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원시 취득이다. 특히 원시 취득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권 부분에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물권법의 소유권을 보면은 먼저 취득시효, 그 다음에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첨부죠. 부합, 혼화, 가공.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냐면 우리 이제 소유권 부분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요.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이번에 이제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죠. 공용징수, 그 다음에 환지처분. 이 두 가지가 다시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여기 지금 상속을 보면은 상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포괄 승계고 이전적이고 승계 취득이죠. 해사 합병이죠. 합병도 마찬가지로 상속과 똑같죠. 상속, 해사 합병, 포괄 유증 다 똑같죠. 그다음에 무허가 건물을 매수했다. 이 말했죠. 매수라는 것은 뭐를 했다?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매매는 특정 승계, 이전적 승계, 승계 취득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는 저당권이죠. 우리 세 가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이죠. 이 세 가지를 뭐란다? 소유권의 제한물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무주물인 동산의 선점이죠. 선점, 습득, 발견. 이 세 가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정답은 모두 몇 번이 되는 것이다? 4번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권리의 원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네요. 2번은 이것을 뭐란다? 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원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전적은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특정 승계는 매매, 교환, 증여, 경매. 그 다음에 포괄 승계는요. 상속, 해사, 합병, 포괄, 유증.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다가 제한 물권을 잡는 것,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 세 가지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설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모든 것이 승계 취득이죠. 그래서 원시 취득은 소유권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취득시효,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해서 부합, 혼화, 가공. 그 다음에 작년에 최근에 나온 것 두 가지, 그 다음에 공용징수, 그 다음에 환지처분 이렇게요.
여기 보면 상속이죠. 여기 경매가 있고요. 여기 선의취득이 있고 시효취득이 있고 매장물 발견이라고 했죠. 이 세 가지는 원시취득이고요. 이 두 가지는 뭐라 한다? 승계취득이죠. 하나는 이전적 승계 중에서 포괄이고 이전적 승계 중에서도 그것은 특정 승계에 해당하죠. 그래서 니은하고 니을을 뭐라 한다? 승계취득.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미음을 선의취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하고 니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3번 틀린 것은 그랬네요. 1번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이것은 이제 뭐냐면 물건의 변경이죠. 우리가 변경은 권리는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죠. 여기서 변경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주체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내용의 변경은 질적인 변경하고요. 양적인 변경이 있죠. 이 양적 변경은 건물이 중축되거나 일부가 멸실되거나 소유권에 전세권이 설정되거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것을 양적이죠. 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도가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했는데 이 물건이 멸실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손해배상 채권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건이 돈으로 바뀐 것을 뭐라 한다? 질적 변경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성질적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갑의 토지에 갑이 을소유 토지를 저당 잡았다. 저당 잡았다. 이걸 지상권, 그다음에 전세권, 저당권이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은 설정적이죠. 설정적은 뭐다?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하죠. 자, 순위가 승진한다. 그러면 좋아졌네요. 그것을 작용이죠. 작용은 효력의 변경이죠. 그래서 효력의 변경에는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하는 것, 그 다음에 임대차가 등기에 의해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작용의 변경이다. 내용상 변경을 뭐라 한다? 이것을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을 내용상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작용의 변경이다. 효력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하죠. 신축하니까 뭐다? 이것을 원시취득이죠. 그래서 공용징수, 그 다음에 뭐라 한다? 환지처분 이것과 더불어서 원시취득에 속하고 상속이죠. 그러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상속은 먼저 설정적 승계이죠. 설정적이고 설정적인 것은 이전적 승계에 속하고 이전적인 것은 승계 취득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설정적, 이전적, 승계 취득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그래서 설정적 승계면서 이전적이면서 승계 취득에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것은 그랬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4번이죠. 틀린 것은 그랬네요. 권리 변동이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연결해 가지고 뭐 예전에는요. 이런 유의 문제가 내기가 가장 쉽고 그래서 자주 나왔죠. 자, 원시취득이죠. 시효취득,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호나, 과공. 이것을 우리는 선점,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매매는 뭐죠? 특정 승계, 상속은 포괄 승계죠. 둘 다 어디에 속한다?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어디에 속한다? 승계 취득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요. 상속과 교환은 포괄이다. 틀렸죠? 매매, 교환. 매매하고 교환하고 증여는 뭐다? 이것을 특정 승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상속하고 그다음에 포괄 유증, 회사 합병은 포괄적 승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교환이 틀린 것이죠. 매매, 교환, 증여, 경매는 특정 승계이다. 그 다음에 상속,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은 포괄적 승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물건의 인도죠. 방금 했었는데 인도 청구권이 그것이 멸실이 돼서 손해배상 돈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물건이 돈으로 바뀐다. 우리는 이것을 질적 변경이다. 다른 말로 이것을 내용의 변경이다. 또는 내용상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용상 변경에는 질적인 변경과 뭐가 있다? 양적인 변경 이렇게 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적인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하죠. 좋아진 거네요. 순위가 승진했다. 그 다음에 임차권이 등기화됐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것이네. 대항력.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또 효력이 좋아졌죠. 효력. 작용의 변경이다. 이것을 효력의 변경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작용상 변경, 효력의 변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요, 뭐를 봤냐? 네 문제가요, 권리 변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봤죠. 그럼 이런 지금 형태의 위에 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나, 단독행위라고 하죠. 단독행위는 하나고요. 또는 수개죠. 두 개이면 뭐다? 계약이고요. 두 개 이상이면 뭐가 된다? 두 개 이상이면 우린 것을 합동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합동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개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그래서 필수 불가결이죠. 법률행위는 뭐다? 법률 요건에 속한다. 우리가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법률 행위가 있고, 또 하나는요,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하지만,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의 규정은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률 행위는 이 법률 효과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법률의 규정은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법률 행위는 법률에 보면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 말은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 행위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반드시 의사표시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다. 이 말은 틀린 것이에요. 반드시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는 있어야 되지만, 법률 행위가 의사표시인 것은 아니다. 왜 그러느냐?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목적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요, 의사표시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당사자, 목적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사적 자치를 실현한다. 우리가 사적 자치란 뭐냐? 사적 자치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사적 자치는 표의자가요, 의사를 표시하고 의사를 결정을 하죠. 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한테 표시하죠. 표시하면 그 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것을 자기 결정의 원칙, 이것을 자기 책임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결정의 원칙, 자기 책임 원칙.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사적 자치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한테 표시하죠. 이 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이것을 사적 자치 또는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4번,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는 본질적 요소이다. 그 말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와 법률행위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왜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했죠. 당사자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와 목적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요, 특별 성립 요건에 보면은 법원에 관청에 신고하는 것, 가족법상의 신고 요소라든가, 그 다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의사표시와 법률행위는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만 가지고 구성될 수 없다. 틀렸죠? 그래서 하나의 의사표시만 가지고 있는 것을 단독행위고,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상대방이 있는 것은 8가지를 암기하라고 했죠. 첫 번째 뭐겠냐? 채무자의 상계, 채권자의 면제, 그 다음에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 상대방의 철회권,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그 다음에 해지 취소가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6가지가 있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 상속 포기,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 이런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하나의 의사표시만을 가지고 구성될 수가 없다. 그러면 틀린 것이죠. 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6번을 보면 준법률행위인 것 이랬죠. 이러면 조심해야 될 게, 항상 준법률행위 그러면 뭘 묻는다고 그랬죠?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걸 묻는다고 그랬죠? 자,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하고 없는 것이 있죠. 첫 번째 있는 것은 먼저 뭐가 있죠? 그래서 면제가 있고요.
채권자, 그 다음에 채무자는 상계가 있고요.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추인권이 있고 상대방은 철회권이 있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죠. 해제, 해지, 취소, 해제, 해지, 취소 이렇게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것은요. 유언,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이런 것이 있죠. 재담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걸 묻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요. 맨 뒤를 딱 보면요. 항상 뒤를 보라고 그랬죠. 이렇게 뒤를 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동의, 취소, 추인, 해지 이렇게 했죠. 여기요. 동의, 취소, 해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추인, 해지, 취소, 동의. 동의, 추인 있죠. 추인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죠. 이것이 아닌 것은 이걸 묻는 거죠. 왜? 준법령이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걸 묻거든요. 그런데 이 준법령은 이것과 비교된 게 바로 뭐다? 표현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이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하고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 의사의 통지는 앞에가 무슨 말이 나오든지 중요하지 않죠. 맨 뒤에가 최고라든가 그 다음에 거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요. 통지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관념의 통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것을 표현행위. 표현행위는 어디에 속한다? 준법률행위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준법률행위 아닌 것은 최고나 거절이나 통지나 승인이 아닌 것은 묻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무권대리의 상대방의 최고 이렇게 되죠. 최고 이것은 의사의 통지로서 이것은 표현행위로서 준법률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엇을 묻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준법률행위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문제가 나올 때는 뭐라고 되냐?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똑같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준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자, 7번 관념의 통지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말할 때 관념의 통지 지금 좀 봐봐요. 우리가 이제 준법률행위는 여기서 준법률행위라고 있죠. 이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아니죠. 이것을 법률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법률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이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통지가 있고 관념의 통지가 있는 것이죠. 이 의사의 통지에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지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방금 얘기했죠. 이 의사의 통지는 의체거, 최고하고 거절, 의체거, 관통상을 입었다. 통지하고 그 다음에 승인하고 승낙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이것을 의사의 통지, 이것을 관념의 통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그림 노트에 보면은 자세하게 그 표가 나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책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빨리 깨우치지 못하니까 여러분요 그림 노트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럼 그 그림 노트 보면 이것이 표로 도표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최고, 거절, 통지, 승인, 승낙 이걸 이제 찾으면 되죠. 그래서 관념 통지 맨 끝에만 다 맨 끝에 통지, 승낙, 통지, 최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통지, 승인, 승낙, 관통상, 통지, 승인, 승낙, 관통상이죠. 통지, 승낙 알겠죠? 여기 최고죠. 최고로 이걸 의사의 통지다 이렇게 최고 거절 의사의 통지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승낙을 한 가지 조심해야 되죠. 그냥 승낙이나 승인은 관념의 통지이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돼요. 청약에 대한 승낙. 청약에 대한 승낙은 승낙인데 이것은 의사표시예요. 알겠죠? 의사표시에 속한다. 이것을 알아야 돼. 그냥 승낙. 그냥 이 청약에 대한 승낙만 빼고 나머지 승낙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관념의 통지가 아닌 것은 이 말은 무엇을 묻냐? 항상 비교 문제잖아요. 비교. 관념의 통지가 아닌 것은 의사 표시를 묻는 것이고 의사의 통지가 아닌 것은 관념의 통지를 묻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묻는지 그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다음 주에 단독행위 아닌 것은 이러면 항상 이 단독행위는 뭐하고 비교되냐? 이것은 계약하고 비교가 돼. 계약하고. 알겠죠? 계약하고 비교되는데 단독행위가 너무나 많고 계약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딱 네 가지밖에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알겠죠? 여러분요 그림 노트로 보란 말이죠. 여기서 단독행위였죠. 이 단독행위하고 계약이 이렇게 했죠. 이 단독행위는 일방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해제.
계약을 해제하죠. 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 면제라고 하는 것이죠. 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제는 누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채권자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면제다. 일방행위와 비교된 게 뭐가 있죠? 일방예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약. 그래서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죠. 계약에 해제가 있죠. 해제 말고 이것을 합의해제, 합의해제. 그러면 이 합의란 말은 뭐다? 그러면 계약 해제란 말이죠. 계약 해제. 계약 해제요. 그래서 합의해제는 해제 계약이죠. 죄송해요. 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제 계약. 이 계약이에요. 합의란 말은 계약이에요. 여기서 계약의 해제 이것은 단독행위인데 해제 계약. 그럼 합의해제 이것은 계약이죠. 면제가 있고 뭐가 있다? 채무 인수가 있죠. 채무 인수. 채무 인수 이것은 뭐죠? 계약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 우리가 유증이라는 게 있죠. 유증. 유증은 단독행위죠. 여기는 뭐가 있다? 증여가 있죠. 증여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항상 단독행위 아닌 것은 그 많은 단독행위 중에서 모든 걸 다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답은 이것이죠. 알겠죠? 넷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된다. 찾으면 되죠. 소유권을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명이. 이것을 우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취소하고 그다음에 철회하고 동의는 그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것은 8가지. 뭐가 있다? 면제, 상계, 추인, 철회,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알죠? 8가지죠. 여기는 합의 해제가 아니고 합의란 말이 중요하죠. 합의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 그래서 이것을 해제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제 계약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안 뭐죠? 단독행위 아닌 것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상대방 있는이죠. 먼저 그러면 상대방 있는은 뭘 묻는 거죠? 상대방 없는 것이 아닌 것은 이 말이죠. 없는 것. 그럼 없는 걸 먼저 볼까요? 유언하고 유증하고 재단법인 설립행위하고 그다음에 여기 소유권, 그다음에 점유권, 그다음에 상속,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 이렇게 있죠.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상대방 있는 것은 모두 몇 가지냐? 8가지죠. 8가지. 면제하고 상계가 있고 채무자, 채권자는 면제, 채무자는 상계를 하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무권대에서 상대방의 철회권, 본인의 추인권이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고 그다음에 해제, 해지, 취소가 있죠. 해제, 해지, 취소 이렇게 이 8가지. 이건 암기하라고 했죠. 무조건 지금 계속해서 시험이 나오잖아요. 이건 암기를 해야 되겠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해제가 있고 여기 증여죠. 여러분 증여는 이것은 계약이죠. 계약. 방금 얘기했죠? 증여하고 비교되는 게 뭐다? 유증이죠.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증여는 계약이고 추인은 단독행위죠. 취소 단독행위죠. 소유권의 포기죠.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이것은 상대방 없는이죠. 없는.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만 묻힌 것은 이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과 증여는 그것은 계약이죠. 계약. 그래서 취소, 추인, 해제.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것. 이것은 상대방 없는 뭘 묻는 거죠? 이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 말이죠. 먼저 상대방 있는 것을 먼저 다시 한번 봐야죠. 면제, 상계. 그 다음에 철회, 추인,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이것을 상대방 있는이죠. 있는. 그래서 동의, 면제, 해제, 추인. 상대방 있는이고 상대방 없는은요. 없는은 먼저 3가지. 뭐가 있다? 유언, 그 다음에 유증,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명이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명이, 그 다음에 소유권, 그 다음에 점유권, 그 다음에 상속의 포기죠.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 이렇게 하죠. 상속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이것을 상대방 없는이다 이렇게 하니까 재단법인 설명이 이렇게 나네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사단법인 설명이는 뭐냐? 사단법인 설명은 이것은 합동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경우는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자, 법률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연결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여러분, 요식이 뭐냐? 요식은 유언은 요식이냐? 여러분, 유언은요,
5가지 이외에는 절대로 못하도록 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자필 증서하고 비밀 증서하고 공정 증서하고 구술이고 그다음에 녹음이고 이 5가지 방식 외에는 유언은 못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요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요식행위는 뭐다? 특별 성립 요건이죠. 이걸 특별 성립 요건이니까 만약에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유언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 어음행위 있죠. 어음행위가 있고요. 또 뭐가 있다? 요식행위는요. 유언하고 어음하고 법인 설립이죠. 법인 설립에서 정관 작성 같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요물성이죠. 질권을 설정할 때 요물성 이런 것들이 다 요식이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불요식이죠. 불요식이 뭐냐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불요식이죠. 그래서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이런 것은 다 불요식 행위이고요. 우리가 무상행위죠. 무상행위가 대리권 수여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대리권 수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대리권 자체를 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대리권 수여행위는 이걸 수권행위인데요. 수권행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요 3가지를 알아야 되죠. 3가지를요. 자, 이런 보시면 먼저 수권행위는 뭐냐? 먼저요 불요식 행위예요. 불요식이고 이것은 비출연 행위예요. 비출연 행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이것은 의사표시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3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여러분 기본서를 한번 잠깐 한번 보세요. 문제집을 11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그 11번 있죠? 11번 문제가요 11번이죠? 자, 11번 한번 보시면 페이지 몇 페이지 나와 있냐면 페이지 14페이지 나와 있네요. 14페이지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뭐죠? 그 문제 보면 해설 한번 보실래요? 해설 보면 법률행위는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로 구별된다. 알겠죠? 출연과 비출연. 출연행위 속에 뭐가 있냐? 그럼요 여기 이제 거기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여기 나오지 않으니까 얘기하는 거. 출연행위하고요. 여기 뭐가 있냐? 비출연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비출연행위요. 방금 얘기했죠? 여기는 비출연이죠. 출연행위 속에 뭐가 있냐? 유상행위하고요. 여기 무상행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권행위는 비출연행위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문제집 보면 11번 있죠? 11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보는 거. 출연행위는 유상행위와 그 다음에 비출연행위는 대리권 수행위 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이 뭐냐면 유상행위는 서로가요. 대가성이 있다 이 말이죠. 대가성. 알겠죠? 주고받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무상행위는요. 주고받긴 해도 대가성이 서로가 없는 거죠. 대가성이 없다. 이렇게요. 무상행위는 뭐죠? 증여하고 사용 대체가 있고 여기 유상은요. 매매하고 교환하고 증여 같은 것이 있는 거잖아요. 비출행위는 자기 자신의 여기 보면 출연이라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다운시키고 상대방 재산을 업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출연은 다운되지 않거나 업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을 우리는 수권행위죠. 즉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해서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요. 상대방의 재산이 업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무상행위는 뭐다? 이것은 출연행위에 속하는 것이죠. 출연행위요.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 수여는 비출연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그래서 3번은 틀렸죠. 자, 계약이죠. 우리가 증여는 계약이고요. 증여하고 비교된 게 뭐라고 했죠? 유증이라고 했죠. 여러분 유증은 뭐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증여는 계약이죠. 그래서 합의해줘도 계약이고 증여도 계약이고 중요하겠죠. 채무 인수, 일방예약 이 4가지가 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이제 물권행위하고 채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물권행위는 뭐고 채권행위는 뭔가 이제 이걸 한번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요. 채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채권행위를 뭐라 한다? 의무부담행위. 다른 말로 그냥 부담행위 이렇게도 얘기하죠. 부담행위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처분행위에는요. 뭐가 있다? 여기서 물권행위하고요. 여기서 준물권행위 이렇게 준물권은 채권 양도와 같은 것을 준물권행위라고 하고 물권행위는 그야말로 물권이죠. 이런 물권은 뭐가 있죠? 본권에 보면 소유권이 있고 그다음에 제한물권이 있죠. 이 소유권을 이전하죠. 제한물권을 설정하죠. 알겠죠?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하고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것 이것을 물권행위고 처분행위고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처분 권한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채권행위 의무부당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569조에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의무 부담행위 이것은 뭐가 있냐? 각종 매우죠. 계약이죠. 계약이죠. 그래서 계약은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것들이 도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채권행위, 의무 부담행위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약이 여기 물권행위죠. 여기 전세권 설정이죠. 전세권 여기 온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거 물권을 설정했네. 이걸 물권행위죠. 물권행위를 뭐라고 한다?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물권행위, 전세권 설정행위, 소유권 이전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럼 자 12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법률행위의 분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것도 다 뭐냐면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강의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걸 보려면 하나하나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기본서에 나와 있죠. 물론 그림 노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상대방 없는이죠. 없는은 소유권, 그 다음에 점유권, 그 다음에 상속의 폭이죠. 상속. 그래서 상속의 폭이 이렇게 얘기하죠. 소유권의 폭이, 점유권의 폭이, 상속의 폭이 이렇게 얘기하고. 2번은요. 상대방 있는이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네요. 증여는 뭐라고 했죠? 계약이라고 했죠. 계약. 그래서 증여는 계약이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다? 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상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무권대에서 본인의 추인권이 있고 상대방의 철회권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언, 그죠? 해지, 취소가 있죠. 해지, 취소 이렇게 알겠죠? 모두 해서 8가지가 상대방 있는. 자 유언이죠. 여러분 유언은요 반드시 5가지 방식으로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법상이죠. 가족법상은 거의 대부분 뭐 신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혼인신고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있죠. 법인은 설립 등기라든가 정관 작성하고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 어음이죠. 어음 발행할 때는 일정한 요식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권 설정이죠. 질권을 설정할 때는 요물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5가지를 이것을 요식행위다 이렇게 요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무상행위죠. 무상행위는 임대차 그랬는데요. 이런 봐봐요. 여기 보면 무상이라는 것은 뭐냐? 무상과 임대차가 있죠. 무상은 뭐냐면 서로가 대가성이 없는 거죠. 딱 2가지를 암기하라고 그랬죠. 뭐가 있다? 증여하고 사용대차. 이것을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죠.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매매. 우리 시험법이죠. 교환. 그 다음에 임대차.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도급까지 도급. 이것을 우리 뭐다? 유상이다. 이렇게 해서 유상 쌍무 계약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물권행위죠. 물권행위는 소유권을 이전하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매매라고 되어 있죠. 매매는 채권행위이죠. 매매, 교환, 증여 이것은 채권행위이다. 이렇게 의무 부담행위 또는 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것을 소유권의 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의무 부담행위 아닌 것. 이건 뭐냐면 여기서 의무란 말은 보통 생략하게 돼요. 부담행위 아닌 것. 다른 말로 이것을 채권행위죠. 채권행위가 아닌 것 그랬는데요. 채권행위는 뭐냐? 계약이죠. 여러분 계약을 채권행위고 채권행위하고 비교되는 게 처분행위죠. 여러분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요? 처분행위는 물권행위하고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가 있고 준물권행위는 뭐가 있다? 채권양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채권양도, 채무면제가 있고 물권행위는 2가지죠.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죠. 이 특히 제한물권은 3가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이죠. 그래서 소유권은 이전되고 제한물권을 설정하죠. 이것을 우리는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예약이죠.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죠. 계약. 알겠죠? 채권 양도죠. 이것을 준물권행위죠. 준물권행위라고 하고요. 임대차죠. 임대차도 이것을 계약이죠. 교환도 뭐죠? 교환도 계약이죠. 여기 주택 분양 계약이죠.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다 뭐가 된다? 계약으로서 의무 부담행위죠. 그래서 의무 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채권 양도 이것은 준물권행위로서 처분
행위에 속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처분행위. 그래서 여기 재매매 A약으로 됐죠. 이 A약을 뭐란다? 계약이다 이렇게 해서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14번이요. 자, 틀린 것은 그렇게 돼 있죠. 자, 보면 처분권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무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는요 물권행위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 물권행위 말이 나오면 무엇을 보는 것이냐? 처분행위를 한번 볼까요? 자, 처분행위라는 것은 뭐가 된다? 물권행위와 그다음에 준물권행위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물권행위는 방금 얘기했죠.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다음에 제한 물권을 설정한다. 자, 준물권행위 뭐다? 채권양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채권양도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이 처분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처분 권한. 그래서 처분 권한이 없으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 뭐죠? 채권행위하고 다르죠. 그러면 채권행위는 처분 권한 같은 게 필요가 없죠.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2번요. 타인 소유 부동산도 매매 후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569조. 이것을 부담행위죠. 부담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은 타인 소유물도 매매는 뭐죠? 계약이죠. 계약을 할 수 있다.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뭐를 못한다? 등기를 해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은요. 채권양도죠. 채권양도를 몇 번 얘기했죠? 준물권행위로서 어디에 속한다? 처분행위. 그래서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채권양도, 채무면제라고 하는 것이고 매매계약을 대리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죠. 이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성립이다. 틀렸죠. 특별성립하고 특별효력요건이다. 이 말이죠. 이 특별효력요건에는 뭐가 있다? 5가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먼저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조건이 성취되고 기한이 도래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특별효력요건이다. 이 5가지를 암기해야 되죠. 대리권이 있건 주무관청 허가, 조건이 성취되고 기한이 도래하고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걸 특별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거는요. 조건의 성취라고 되어 있는 조건의 성취. 조건의 성취는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방금 얘기했죠. 여기 보면 조건은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15번요.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서로 잘못 짝지은 건 무주물 선점이죠. 선점, 습득, 발견이죠. 이것은 원시취득이죠. 알겠죠? 항상 원시취득은 뭐가 비교된다? 승계취득하고 비교된다. 항상 공부할 때 같이 해야 돼요. 자, 승계취득은요. 이전적 승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설정적 승계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는요. 특정 승계가 있고 뭐가 있다? 포괄 승계가 있고. 자, 특정 승계는요. 매매, 교환, 증여, 경매 같은 것이 있고 포괄은 상속, 회사병, 포괄, 유증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2번요. 소유권의 폭이죠.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것이다. 알겠죠? 틀렸죠? 2번은요.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것은 뭐가 있다? 그것은 면제, 상계, 추인, 철회, 동의, 해제, 해지, 취소와 같은 것이 상대방 있는 것이고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관념의 통지죠. 관념의 통지는 뭐가 있다? 먼저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지 간에 뒤에가 통지, 승인, 승낙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관념의 통지, 관통상일부터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청약정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란 말이죠. 통지. 그러면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속한다. 그래서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4번에 저당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저당권 3가지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 3가지를 그것을 뭐냐 설정적 승계라고 하고 이렇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이죠. 자, 5번은요. 무권대리에서 추인. 추인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근데 추인을 묻는 것이 아니죠. 추인 여부 확답의 최고란 말이 중요하죠. 최고. 최고는 뭐다? 의사의 통지. 자, 의사의 통지는요. 최고하고 뭐가 있다?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최고와 거절. 이것을 의사의 통지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의사의 통지는 준 법률 행위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5번을 보면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보면 이것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쉽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고요. 자, 16번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은 그렇게 했네요. 1번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이거 몇 번 얘기했죠? 우리는 569조죠. 569조에서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그래서 매매 목적물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누구든지 부담행위, 다른 말로 채권행위죠. 의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 처분행위와 다르다.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인데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고 처분 권한이 없으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과 서로가 다른 것이죠. 구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정지 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의 성취죠. 조건의 성취, 그 다음에 기한의 도래, 그 다음에 주무관청 허가, 그 다음에 대리권이 존재할 것,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것, 이 5가지를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농취증이죠. 그럼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 매매를 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농취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우리가 등기를 하러 가잖아요.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예요. 제출할 서류. 등기하러 갈 때 그러니까 매매할 때는 농취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등기를 하러 갈 때 필요하죠. 그래서 농취증이라는 것은 매매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러면 틀리고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4번 대리행에서 대리권이죠. 이거 또 나오네요. 대리권. 대리권은 특별 효력 요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한이 있고 조건이 성취되고 허가가 있고 대리권 동의. 이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다.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 목적 건물이 전수가 됐죠. 여러분 체결된 후 그랬네요. 이것을 후발적이다. 이렇게요. 우리가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인데 후발적은 원칙적으로는 유효이죠. 유효. 그래서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유효인데 그 전수가 된 것이 채무자의 잘못이다. 채무불행. 채권자의 잘못이다. 우리 이것을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 것이다? 3번이다. 이렇게.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요. 챕터 1에서요. 제1장에서 법률행위에 관한 것을 다 한번 살펴봤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특히 여러분 지금 챕터 1에서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문제를 봤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요. 그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해설을 할 때 지금 보다시피 반복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주입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니까 주입 형식으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 먼저 우리가 이제 공부가 잘 안 되는 분들 있죠. 그럼 이제부터는 공부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먼저 문제풀이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림 노트라든가 그다음에 기본 교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평면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이 부분 문제 나왔지. 이 부분 이거 좀 암기해야 되겠네. 이런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공부가 되는 것이잖아요. 무조건 책을 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풀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풀이를 딱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집에 나와 있는 것만 지금 푸는 것이 아니고 문제집 전반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두루두루 지금 다 하나하나 다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실력이 상당히 업되어 있다. 이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요령이에요. 그 요령은 문제풀이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합격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자신하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요. 다음 강에서 다시 여러분하고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